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부 학부생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자율전공학부 1호학번 이태수라고 합니다. 이제 졸업한 지는 벌써 2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제가 국어 학원 강사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먼저 제가 자율전공학부 학부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학원 강사로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뭐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이런 것들은 좀 후배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종의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공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로 소개, 그러니까 학원 강사로서의 삶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율전공학부에서 경제학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사실 많은 자율전공학부생들이 이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공 선택에 있어서 보통 1전공은 많이들 생각을 해놓는 경우가 많고 이제 2전공을 뭘 할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고 사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경제학이랑 다른 과목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자율전공학부를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학은 제가 최초에 꿈을 꿨던 제 1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경제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대학 입학 전부터 나는 이제 경제학을 해야지 라고 이제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꿈에 그리던 서울대를 입학을 했고 근데 이제 막상 여기 입학해서 경제학 수업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림이랑은 조금 다른 방향의 전공 공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과연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회의가 조금씩 들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저찌 경제학은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전공이니까 1전공을 살려두고 이제 2전공을 뭘 할지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칸이 바로 이제 고민과 방황이라는 탭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저는 자전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것은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시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시간들이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이 전공을 뭐 해야 될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전공들을 기웃거리기를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환경경제라든지 환경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자공, 에너지자원공학부랑 좀 연이 있어서 그 관련 수업도 하나 들어봤었고 또 생명과학부, 뭐 통계학과 이런 수업들을 이것저것 이제 흔히 말하는 찍먹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거는 이 전공은 나랑 그렇게 잘 맞지 않는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된 전공이 바로 여기 국어국문학입니다. 사실 국어국문학은 제가 최초에 이제 전공 고민을 할 때는 후보지에도 없던 선택지였는데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던 진입했던 다른 전공 선배들의 말이나 어떤 추천이나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국어학원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국어 공부를 더 심화적으로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처음에 전공 선택 그걸 뭐라고 하죠? 아마 전공 탐색 과목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목을 처음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전공으로 딱 부합하는 과목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이랑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게 됐고 결국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국어 학원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제2전공으로 선택했던 국어국문학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조금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 만약에 제가 그냥 경제학부로 입학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고민의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국어국문학을 이렇게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자전의 이런 전공 선택 시스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서 이게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고 결국 제 진로를 좀 바꿔놓았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특히 이제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전공 탐색 과목들을 기웃거리면서 정말 이 전공은 나랑 안 맞네 하면서 이제 점점 크로스 아웃 해나가는 시간들만 이제 보내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현타 비슷한 거를 겪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산이 될 거라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전공에 대한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지금 학문적으로 굉장히 딥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든가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로 측면에서 좀 남들 이제 흔히 말하는 자전인들이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제가 겪는 거니까 진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서 진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준비했고요.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면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시기는 한 2020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먹는 자리였는데 다 자전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친한 4명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학원 강사를 할지 아니면 뭐 금융공기업을 준비를 할지 이런 거를 좀 저울질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술을 먹었던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조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직업들을 갖게 될 예정인 친구들이었어요. 뭐 한 명은 산업은행에 다니게 되었고, 한 명은 이제 로스쿨 입시가 끝나고 이제 큰 로펌에 이제 컨펌도 돼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한 명은 변리사를 거의 합격해 놓은 상황이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굉장히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학원 강사라는 일이 과연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인가, 또는 흔히 말해서 좀 속되게 얘기하면 서울대식이나 나와서 이런 일을 하냐? 라는 말을 되게 왜 주변에서 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여과 없이 말해준 친구들이었는데, 더 너의 어떤 장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과연 내가 학원 강사라는 길을 걷는 게 맞는가에 대한 회의가 좀 있을 무렵이었는데, 그때 친구가 해줬던 말이 요거였어요. 결국 너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너가 잘하는 일,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의 교집합을 선택하는 게 너의 어떤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고, 그거를 사실 세계가 모두 공통적으로 접하는 거는 교집합은 쉽지 않을 거다. 누구도 아마 갖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학원 강사라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꽤 잘하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도 잘해주고, 제 수업도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수업들을 꽤 잘하고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강사이든 교사이든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을 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3가지의 교집합에 있는 직업이 사실상 강사였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주저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강사라는 일을 진입을 한 뒤에 제 뭐 짧지만 짧은 인생을 좀 반추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강사로서의 삶을 걸어오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면,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이제 어학연수를 가서 그 어학연수에서 있었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께 역으로 제가 국어를 가르쳐 드리고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기도 했었고, 또 중학교 때 방과 후 학교를 이제 제가 중학교 친구들을 남겨서 제가 이제 역으로 플립 러닝 느낌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줬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망설임 없이 국어 강사의 길을 좀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 강사라는 직업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 강사라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한 좀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학원 강사는 기본적으로 교재 제작과 강의 이 2가지 축, 그다음에 학생 관리도 있을 건데 이 2가지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강의를 좀 어려워한다. 근데 강의를 여러분들이 해볼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대학교에서의 발표 또는 말하기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조금 비추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거든요. 강의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 학원에서도 이제 학원이나 동종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MBTI가 I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정작 친구들이랑 있으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수업은 잘 하시는데 수업하는 것 자체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비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말고도 제가 에너지를 써야 될 시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교재 제작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또는 말하기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강사, 제가 국어 강사다 보니까 국어 강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말에 보통 근무가 몰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가 고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강의 외에는 다른 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일과를 가지고 있죠. 대신에 이제 평일은 조금 여유롭고요. 저는 이제 월화는 휴무, 그리고 수목금은 4시부터 10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도 좀 쉽지는 않고, 또 이제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좀 어려운 좀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부분 100% 인센티브 제도를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학원에 벌어다 주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약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제 그런 직업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조금 힘든 직업이죠.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생 수를 만약에 더블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의 월급도 2배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참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몸을 갈아서 일을 하게 돼요. 저도 지금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고 남들보다도 이제 훨씬 많은 월급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쳇바퀴처럼 굴러가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급여 성장이 팍팍 보이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 라고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주저없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래도 적어놨지만 본인의 역량 그리고 노력에 비례하는 월급을 수령하고 싶은 후배들은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워라밸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학원 강사를 젊음을 갈아서 돈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매일매일 2시간씩 자는 게 일상이고 그 다음에 자료 만드는 것도 이제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가 지끈거리고 막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너무 힘들다, 워라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워라밸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문직을 하는 친구들, 뭐 회계사라든지 또는 뭐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뭐 스타트업 근무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워라밸이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을 간다면 워라밸을 추구하는 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게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학원 강사는 워라밸이 좋진 않지만 요즘 사실 워라밸이 좋은 기업 및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워라밸이 안 좋은 걸 베이스로 깔고 갔을 때 내 역량을 펼칠 수 있고 그 역량대로 월급을 수령하는 직업이 매력적이라면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말하는 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학원 강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요. 이제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은 이제 제가 인생 선배로서라는 말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좀 싫고, 그냥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사회인이잖아요.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해주고 싶어요. 여행을 제발 많이 다니십시오. 사회인이 되다 보니까 여행을 갈 기회가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매주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학원 강사는 연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여행을 가기 어렵고 장기 여행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친구들이든 아니면 혼자든 최대한 많이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다녀보는 것을 정말 적극 권장드립니다. 어느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진짜 알바로 번 또는 이제 뭐 과외로 번 모든 돈을 다 여행에 써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여행 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생 때 버는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를 나가면 더더욱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 때 뭔가 돈을 많이 저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견문을 넓히고 여행을 다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사실 친구들이랑 많이 놀라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뭐 동아리 같은 거를 해라. 특히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는 자전 생활을 하면서 되게 자전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라온반이었고 라온반 부반장을 맡아서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페뷸러스 밴드라는 밴드의 동아리장으로서 이제 밴드도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놀긴 했는데 좀 자전 내 말고 서울대 중앙동아리라든지 또는 이제 연합동아리 있잖아요. 다른 대학이랑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동아리들. 그렇게 해서 조금 네트워크도 그렇고 주변에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은 인물 군상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일들을 선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여행을 많이 다녀라. 그리고 친구들이랑 많은 시간을 갖고 친구들도 자전 내에서 한정 짓지 말고 서울대 전체 그리고 타 대학 친구들도 많이 만들어라. 그 과정에서 전공 고민, 진로 고민들을 곁들이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 이메일은 사실 안 보니까 의미가 없고, 제 핸드폰 번호는 좀 여기 올려놓긴 조금 곤란해가지고, 다만 이제 학원 강사를 진입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요런 저에게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질문할 게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 번호를 만약에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면 제가 흔쾌히 드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핸드폰 번호를 그렇게 받아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네,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네, 긴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